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전에서 진짜 경기력 최악으로 패배하고 나서 저는 이틀 정도 안에 경질 뉴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경질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드진들도 회의 들어갔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온스테인이라는 잉글랜드 1티어 기자가 프랭크가 도르트문트전 일단 지휘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고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팀을 이끌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그 22경기에서 단 7승만을 거두며 14위에 머물러 있는 토트넘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토요일 웨스트햄에게 2대1로 패하며 이번 시즌 홈 리그 6번째 패배를 당한 후에도 프랭크 감독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유조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순항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경기장 안에서도 경기장 밖에서도 선수들의 경기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글쎄요. 긍정적인 신호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독이니까 대외적으로 저렇게 말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축구가 잘 안 돼요. 아까 어떤 분이 포스테코글루 때도 이렇게 못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때랑 다른 느낌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때는 약간 강강강강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팀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속이라서 저런 것만 좀 풀어주면 해결이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공격만 하지 말고 수비적인 것도 약간 신경 써가면서 템포도 약간 조절해 가면서 축구하면은 그래도 선수들이 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때는 어쨌든 공이 앞으로 가서 상대방을 뚫으려다가 못 뚫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답답하다. 토트넘 상대법이 정해져 있다. 그냥 저렇게 하프 스페이스 막으면 공격이 안 뚫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하프라인 넘기까지는 한다는 거잖아요. 하프라인 넘어서 위쪽에서 공을 돌린다는 얘기인데 제가 계속해서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축구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하프라인을 이렇게 어렵게 넘는 역대 토트넘 감독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흔히 수비 축구한다는 무누콘 거치면서 좀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을 때도 사실 하프라인 넘는 게 이 정도로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손흥민 케인이 있긴 했지만 그런 거 별개로 치고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제가 본 건 어쨌든 이영표 형님 시절 때부터니까 이영표 형님 계실 때부터 쭉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정도로 하프라인 넘기를 어려워했던 팀이었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면 이런 댓글들 되게 많더라고. 찍머가 왜 호들갑 떠냐. 토트넘은 원래 그런 수준이었다. 어디까지 바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랑은 저는 문제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 경기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건데요. 스쿼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아카데미 레벨의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다 연봉 몇 억씩 받는 선수들이고 그 선수들을 가지고도 하프라인을 겨우겨우 넘어가서도 크로스만 반복하는 이런 축구는 제가 봤을 때는 최저점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토트넘보다 스쿼드 훨씬 더 안 좋은 팀이라도 얘기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문제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같은 감독은 어떤 게 문제인지 명확해서 기준을 세울 수 있죠. 너 이거 문제야? 이거 못 고치면 이거 안 고치면 우리는 요거 명분으로 경질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안 고쳐지는 게 지속되면서 성적까지 안 나온다? 그럼 딱 경질할 타이밍도 잡기 쉽죠. 근데 프랭크 감독은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요새 많이 들고 그게 반복됐을 때는 사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명확한 단점으로 뽑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가 한식 요리사인지 일식 요리사인지 이게 명확하면 너는 지금 한식에 알맞지 않은 조리법을 하고 있어. 넌 땡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한식을 하는지 일식을 하는지 퓨전 요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더 이 기준을 잡기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감독의 그런 경질에 대한 기준은 보통 성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을 봤을 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프랭크는 경질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은 여부의 문제는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질 당할지 안 당할지에 대한 여부의 문제는 넘어섰고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될 정도라고 저는 봐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안 봐도 선수단 분위기 알 수 있겠죠. 당연히 분위기 안 좋겠죠. 이런 상황에서 으쌰으쌰가 되지 않겠죠.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저는 감독님만 믿고 충성하면서 쭉쭉 가겠습니다 해서 감독과 스텝과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합쳐져야 올라갈까 말까인데 지금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와해가 된 느낌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감독이 통제력을 잃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굳이 길게 가져간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토트넘은 지금 당장 정식 감독을 찾는 게 저는 더 안 좋아 보여요. 일단 그 이유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고 시즌 중이다. 좋은 감독 매물이 나오기 힘들다. 두 번째, 지금 상황에서 정식 감독 중에 좋은 사람 내지는 잘하는 사람은 이 팀 상황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토트넘이 지금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갔는데 한 2연패, 3연패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이 든 성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감독들이 지금 시점에 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토트넘 보드진들도 프랭크 경질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감독 데려오는 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져서 지금 당장 정식 감독을 데려오려고 막 분주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월드컵이라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월드컵 끝나고도 좋은 감독들이 분명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시즌 종료되고 나서 또 그 타이밍에 감독을 바꾸기도 더 쉽고 그때 이제 감독들도 이전 팀에서 나오기도 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임시감독 체제로 가면서 어떡하겠어요. 이번 시즌은 약간 탱킹하는 느낌으로 가야겠죠. 그러고 이제 다음 시즌을 정식 감독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헤이팅하라는 그 코치가 왔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헤이팅하라는 코치가 또 만약에 임시 감독을 맡는다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규모의 차이, 선수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규모의 차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규모의 차이는 브렌트포드는 조금 더 시스템이 컴팩트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단의 규모가 토트넘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직 감독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터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포터가 브라이튼 왔다가 첼시로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첼시에서 실패를 경험했었는데 이제 포터가 얘기하기로는 브라이튼은 시스템이 되게 컴팩트하게 돼 있다. 근데 반면에 첼시는 구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만나야 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분명히 에너지 소모라는 게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감독에만 집중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몰 클럽에서 하다가 빅 클럽으로 갔을 때 그런 거에서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100% 알 수 없겠지만 프랭크 감독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그동안 큰 클럽을 맡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브렌트포드에서 하다가 토트넘이랑 큰 클럽 오다 보니까 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오는 압박감도 더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선수단의 어떤 규모? 내지는 그 선수들의 에고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렌트포드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오랜 기간 맡다 보니까 또 말의 힘이 더 세지고 프랭크 감독은 어떻게 보면 브렌트포드에서는 기득권이었죠. 근데 토트넘 오고 나서는 신입생이잖아요. 선수들이 먼저 와 있고. 근데 이제 포스텍과 함께 유로파 우승을 이뤘던 그런 멤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랭크가 그 선수들을 확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브렌트포드 때보다는 확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펜스, 반더벤 그때 뭐 패싱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사실 프랭크에 대해서
구단이 쉽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데 있어서 만약에 프랭크한테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일단 프랭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프랭크가 토트넘에서 엄청난 성과나 엄청난 전술적인 역량 이런 걸 보여줬던 건 아니기 때문에 보드진도 프랭크의 손을 확 들어주기에는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트넘이 풀백이 좀 많이 부족했었다 보니까 그때 확 스펜스를 내치고 이러는 건 불가능했던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뭐 팀의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선수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프랭크가 왔던 상황. 게다가 이제 브렌트포드는 지금 키스 앤드루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애초에 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무방하죠. 세트피스 코치였던 사람이 감독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의 색깔을 잃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 최근에 첼시한테 지기 전까지 리그 4승 1무에다가 또 브렌트포드에서 데려오는 선수들도 다 괜찮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스카우팅 시스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단의 운영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컴팩트하게 잘 짜여져 있었던 게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감독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는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레비 이후에 새로운 구단주가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가? 비나이 벤테키샴 이럴 때 그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레비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평가를 듣더라도 자기가 마음먹으면 경질은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오고 나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무자르듯이 하는 느낌은 아직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비단 지금 프랭크 감독의 사례뿐만 아니라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선수단과의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정확히 어떤 기준을 정립한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비가 더 낫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보드진 자체가 지금 글쎄 토트넘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냥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뭐 이러면서 그냥 좀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온스테인도 선수들도 어네피가 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경질할지 말지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경질을 할지의 문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고, 많은 선수들은 구단 방향성에 대해 불만이고 감독에게도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러면 사실 방향이 하나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도 잘한 건 아닌데 통제력을 잃은 선수들 가지고는 사실 앞으로 나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그냥 만약에 토트넘 보드진이 다음 도르트문트전을 프랭크 감독한테 맡기는 이유가 시간 벌기. 그러니까 임시 감독으로 할지 정식 감독으로 할지, 정식 감독으로 하면 누구를 할지 이런 것을 못 정했기 때문에 시간 벌기용으로 하는 거다? 그럼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긴 하지만 결정은 빨리 해야죠. 방향에 대한 결정은. 그러니까 뭐 감독을 누구 데려오는 거, 인물에 대한 결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몰라도 방향에 대한 결정은 지금쯤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현지 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미 지금 현지에서도 지지를 잃었다. 뭐 홈에서도 야유 나오는 판에 지금 이렇게 지휘력 잃은 감독을 데리고 챔피언스리그 경기 한다 한들 좋은 성과 나오겠느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랭크 감독 개인의 입장, 그러니까 내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다라고 이제 빙의를 해서 생각해보면 억울한 그런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메디슨 쿨루셉 솔랑키 제대로 못 써봤는데 레프트백 우독이 계속 부상이어서 스펜스 벤 데이비스 돌려서 쓰다가 지금 상황이 된 건데, 뭐 수비형 미드필더 3선 제대로 된 선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케이. 그런 부분 억울할 수 있겠죠. 개인의 입장에선. 하지만 구단은 시간이 없죠. 여기는 프로의 세계고 결국에는 결과로 평가받는 곳이고, 프랭크 감독이 그렇게 주장하려고 한다면 제가 느꼈을 때는 순위는 14위일 수 있다. 순위는 14위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안 되긴 하지만 14위여도 경기 안에서는 그래도 뭔가 가닥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성적 안 나오는 거, 골 먹히는 거 오케이 인정이야. 근데 경기 안에서는 이렇게 못하면 안 되죠. 사실 제가 뭐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단순히 2대1이라는 패배 때문이 아니죠. 그냥 순수 축구를 봤을 때 이게 축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선수가 특정으로 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등권 팀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선수가 실수해가지고 골 먹히고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토트넘이 실점하고 이건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축구를 못했기 때문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선수의 퀄리티 문제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 썬덜랜드는 뭐고 브렌트포드는 뭐고 리즈 그리고 풀럼은 또 이번 시즌 보강 하나도 안 했는데 거의 보강 못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퍼포먼스가, 이게 스로인 훈련 뭐 한두 시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팩트 체크는 제가 안 된 거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실이야, 만약에 진실이면 너무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전, 예를 들어 토트넘이 4강전을 갔다, 그래서 4강 단판이다, 이런 게임 직전에 이 스로인에 대한 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근데 뭐 리그를 잘하기 위해서 스로인 훈련을 뭐 한두 시간 한다? 이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다른 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스로인을 추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그 생존의 수단으로 스로인을 바지가랑에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림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팩트 체크가 안 된 거긴 한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요한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도르트문트전에서 진짜 미친 경기력,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력 중에 약간 캐릭 감독이 맨더비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의 경기력이 아니라면 저는 뭐 프랭크에 대한 그런 여론이 쉽게는 안 바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